저는 오늘 아들과 며느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박순자 여사의 앙상한 손이 거친 식탁볼을 부여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오직 손녀 하나의 무릎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시퍼렇게 멍든 작은 무릎은 순자의 심장을 철렁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어쩌다 저런 큰 멍이 들었을까요? 며칠 전부터 거슬렸던 멍자국은 유독 오늘따라 더욱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가슴 한구석에서부터 차오르는 불안감은 그녀의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나야, 이거 왜 이리 멍들었어? 아파? 하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고개를 숙인 채 태블릿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순자의 걱정스러운 시선은 하나에게 닿지 못하고 허공을 맴돌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며느리 이서연이 정성껏 차린 저녁 반찬들이 있었지만 하나는 밥에는 영 흥미가 없었습니다. 오직 손에 든 태블릿만이 세상의 전부인 듯 그 작은 화면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하나야, 밥 먹어야지. 그만 보고 밥 먹자. 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순자는 서연의 말에 숨을 죽였습니다. 불안한 예감은 언제나 빗나가지 않는 법이었습니다. 이제 그만. 서연은 하나의 손에서 망설임 없이 태블릿을 빼앗았습니다. 그러자 아이의 작은 입술이 삐죽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내 서러운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엉엉, 이거 다 못 봤는데, 마지막 편인데. 하나의 울음소리는 순자의 귀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순자는 그 모습을 보며 며느리 서연이 손녀를 구박하고 방치한다고 확신했습니다. 저 여린 아이에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알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순자는 잃어버린 딸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녀의 딸도 어릴 적 저렇게 서러운 눈물을 흘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순자는 그 딸을 불의의 사고로 너무 일찍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그때의 아픔은 아직도 그녀의 심장을 찢어놓는 듯 생생했습니다. 내 딸도 저렇게 잃었는데 하나마저 잃을 순 없어. 순자는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비장함마저 감돌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순자는 아들 김민준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민준아, 서연이가 하나한테 너무 엄하게 하는 거 아니니? 애가 자꾸 밥도 안 먹고 태블릿만 보고 멍도 들고. 순자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준은 한숨을 쉬며 어머니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엄마, 요즘 애들 다 그렇게 키워요. 서연이도 육아서적 같은 거 찾아보고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의 목소리에는 피곤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순자의 마음에 서늘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아들마저 자신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현실이 너무나도 서러웠습니다. 그녀는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편이 되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순자의 가슴 속에는 절망감과 함께 손녀를 지켜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솟아올랐습니다. 그녀는 극단적인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순자는 서연의 행동을 일기장에 빼곡히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하나의 멍든 무릎과 서러운 울음소리가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순자는 잠 못 이루고 뒤척이다가 마침내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희미한 달빛이 창밖에서 스며들어 방 안을
어슴풀에 비추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하나의 안전과 며느리 이서연에 대한 의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서연은 늘 깔끔하고 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순자가 보기에 서연은 너무나도 원칙만을 고수하는 며느리였습니다. 아이의 정서적 교감보다는 옳은 방식에 집착하는 듯 보였습니다. 아이에게 몸에 안 좋은 건 절대 주지 않는다며 과자 한 조각, 사탕 한 알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숙제는 놀이보다 우선이다라며 즐겁게 놀고 있는 하나의 놀이를 중간에 끊는 일도 허다했습니다. 순자는 그런 서연의 양육 방식이 너무나도 못마땅했습니다. 그것은 순자가 딸을 키우던 방식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사랑은 무조건적인 보살핌과 물질적인 풍요로 표현되어야 한다고 믿는 순자에게 서연의 행동은 아이를 억압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가슴속 깊이 묻어두었던 딸의 아픔을 다시금 꺼내보았습니다. 딸을 잃었던 그날의 고통은 순자를 평생 따라다니는 그림자 같았습니다. 그녀는 딸에게 충분한 사랑을 주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이제 유일한 희망인 손녀 하나마저 혹시라도 잘못될까봐 병적인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하나에게도 나처럼 아픈 기억을 남겨줄 수는 없어. 순자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순자는 거실로 나와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시원한 물을 한 컵 따랐지만 목구멍으로 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 아들 김민준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엄마, 아직 안 주무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민준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순자는 아들에게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서연의 양육 방식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민준아, 엄마는 아무래도 서연이가 너무한다 싶다. 하나가 너무 기죽는 것 같아. 순자는 애써 눈물을 감추었습니다. 민준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어머니의 말을 끊었습니다. 엄마, 서연이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회사 다니면서 육아까지 다 하는데 엄마는 좀 편하게 생각하세요. 요즘 세상에 웬 아동학대예요? 민주는 어머니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는 애써 어머니와 아내 사이의 갈등을 외면하고 회피하려는 듯 보였습니다. 어머니의 아픔을 알기에 강하게 말하지 못하고 아내의 고충도 알기에 중간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전형적인 K- 가장의 모습이었습니다. 순자는 아들의 무심한 태도에 더욱 상처받았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고립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아무도 자신의 불안을 헤아려 주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순간 순자는 하나의 유일한 보호자는 자기 자신뿐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나서서 하나를 지켜야 한다고. 그날부터 순자는 아들 내외를 몰래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그림자처럼 그들의 일상을 뒤쫓으며 서연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를 주시했습니다. 순자의 눈에는 이제 서연의 모든 행동이 학대의 증거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박순자 여사는 손녀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에 불탔습니다. 그녀의 일상은 온통 아들 내외를 몰래 살피는 것에 집중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순자는 아들 집 근처 공원에 나가 서연이 하나를 유치원에 데려다주는 모습을 관찰했습니다. 서연은 늘 하나에게 손을 잡고 걸으라고 타이르며
횡단보도에서는 멈춤, 좌우 확인, 건너기 3단계를 큰 소리로 외치게 했습니다. 순자의 눈에는 그 모습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숨막히는 교육 방식으로 보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순자는 아들 집에 불쑥 찾아갔습니다. 거실에서는 서연이 하나에게 영어 단어 카드를 보여주며 발음을 교정해주고 있었습니다. 하나가 몇 번 틀리자 서연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다시 해볼까? 정확하게 발음해야 해라고 말했습니다. 순자는 문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며 혀를 찼습니다. 아니, 저 어린애한테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숨 막혀서 어떻게 살라고. 순자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답답한 표정만이 각인되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순자는 다시 아들 집에 들렀습니다. 식탁에는 서연이 직접 만든 유기농 채소 반찬들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는 접시에 담긴 시금치를 보며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엄마, 나 시금치 싫어. 하나의 투정에 서연은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나야, 시금치는 몸에 좋은 영양소가 가득 들어있어. 딱 3숟가락만 먹어보자. 순자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니, 애가 싫다는데 억지로 먹이려고 하네. 애 입맛도 존중 안 하고. 순자의 눈에는 서연의 행동이 강압적으로 비쳤습니다. 며칠 뒤 순자는 공원에서 놀고 있는 하나를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친구들과 함께 미끄럼틀을 타며 즐겁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 서연이 다가와 하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나야, 이제 집에 가서 숙제해야지. 오늘 수학 숙제 많이 밀렸잖아. 서연은 하나의 손을 이끌었습니다. 하나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아쉬운 듯 친구들에게 손을 흔들며 서연을 따라가는 하나의 뒷모습을 보며 순자의 마음은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저렇게 신나게 놀고 있는데 그걸 굳이 끊어야 하나. 애 스트레스 받아서 어쩌려고 저러나. 순자의 머릿속에는 서연의 모든 행동이 아이를 힘들게 하는 것으로만 해석되었습니다. 며느리가 하나에게 몸에 안 좋다며 과자를 빼앗는 모습, 숙제부터 해야지라며 놀이를 중단시키는 모습 하나하나가 순자의 눈에는 정서적 학대의 증거로 쌓였습니다. 순자는 서연의 행동을 일기장에 빼곡히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어디서 서연이 하나에게 어떤 말을 했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세세하게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녀의 일기장은 점차 며느리의 학대 증거 보고서로 변해갔습니다. 순자의 마음속에서는 며느리에 대한 의심이 점점 더 확신으로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분노는 날마다 고조되었고 손녀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박순자 여사의 마음은 격렬한 파도처럼 요동쳤습니다. 며느리에 대한 불신과 분노는 이미 그녀의 모든 사고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직접 나서서 하나를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구해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순자는 아들 집에 불시에 방문했습니다. 현관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이서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응, 희진아. 진짜 하나 키우는 거 너무 힘들어. 서연의 목소리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습니다. 순자는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가끔은 다 버리고 도망치고 싶다니까. 나 정말 너무 지쳐.
서연의 목소리는 절박하게 들렸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순자의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순자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아니, 저런 말을 할 수가 있나? 감히 아이를 버리고 싶다고? 저건 학대 엄마나 하는 소리 아니야? 순자의 오해는 이 순간 확신으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가 자신의 딸을 사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이 자체를 짐처럼 여기고 있다고 단정했습니다. 순자의 손발이 덜덜 떨려왔습니다. 그녀의 눈앞에는 과거 딸을 잃었던 비극적인 순간이 아른거렸습니다. 하나마저 그렇게 불행하게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순자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며느리의 입에서 직접 도망치고 싶다는 말이 나오다니 이것은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순자의 머릿속에서는 오직 신고라는 단어만이 맴돌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식탁에 앉아 한동안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녀의 눈빛은 결연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손가락 끝은 주저하는 듯 했지만 이내 숫자를 눌러갔습니다. 그것은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전화번호였습니다. 순자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지만 그녀는 또렷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제가 제 며느리가 제 손녀를 학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억눌린 감정과 불안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상담원은 침착하게 순자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순자는 자신이 모아두었던 증거들을 낱낱이 설명했습니다. 하나의 무릎에 든 멍, 태블릿을 빼앗겨 울던 아이의 모습, 며느리가 과자를 못 먹게 하고 놀이를 중단시킨 일, 가리고 방금 들었던 며느리의 충격적인 통화 내용까지 상담원은 모든 내용을 기록하며 현장 조사를 위해 방문 일정을 조율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순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비장함이 감돌았습니다. 그래, 내가 직접 나서야 해. 저들은 부모 자격이 없어. 하나는 내가 지켜야 한다. 순자는 자신의 행동이 하나를 위한 유일한 길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엄청난 오해에서 비롯된 것임을, 그리고 이 선택이 가져올 파장이 얼마나 클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박순자 여사의 불안한 예감은 현실이 되어 아들 김민준의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띵동. 초인종 소리가 적막한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김민준이 문을 열자 뜻밖의 방문객이 서 있었습니다. 단정한 차림의 여성이 자신을 아동보호 전문기관 상담사라고 소개했습니다. 상담사의 입에서 아동학대라는 단어가 나오자 집안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민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서연은 부엌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다 말고 상담사를 바라보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학대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서연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렸습니다. 상담사는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저희 기관에 김하나 아동의 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되어 조사를 위해 방문했습니다. 서연은 충격과 배신감에 몸을 가눌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머릿속이 온통 새하얗게 변하는 듯 했습니다. 누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신고를 한 거죠? 서연의 눈빛에는
상처와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민주는 상담사의 뒤편에 서 있는 어머니 박순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어머니가 신고자라는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처음으로 어머니를 향한 분노로 이글거렸습니다. 엄마, 이게 대체 무슨 짓이에요? 어떻게 엄마가 우리를 서연이를... 민주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순자는 아들의 격앙된 모습에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이렇게 화를 내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두려움과 함께 솟아나는 죄책감에 순자의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상담사는 긴장된 분위기를 읽고 어른들을 진정시켰습니다. 우선 어머님과 아버님께서는 잠시 다른 공간에서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아이와 단독으로 면담해야 합니다. 상담사는 침착하게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서연은 아이를 보호하려는 본능적인 마음과 억울함에 상담사에게 달려들 듯 했습니다. 말도 안 돼요. 전 제 아이를 한 번도 학대한 적 없어요. 그녀는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울고 있는 아내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서연아, 일단 진정하고 상담사님 말씀대로 하자. 민주는 애써 이성을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순자는 침묵한 채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엄청난 일을 저질렀음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행동이 옳다고 믿으려는 마음도 남아 있었습니다. 상담사는 거실 한편에 작은 매트를 깔고 김하나를 불렀습니다. 하나야, 언니랑 같이 그림 그릴까? 상담사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하나는 어른들의 싸움에 잔뜩 겁먹은 듯 상담사에게 다가왔습니다. 작은 손으로 크레파스를 쥐고 하얀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상담사는 하나의 눈높이에 맞춰 앉아 조용히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어른들의 날 선 감정들이 뒤섞인 거실과는 대조적으로 상담사와 하나 사이에는 평화로운 기류가 흘렀습니다. 이때까지 순자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했지만 하나의 입에서 나올 진실은 순자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 상담사는 김하나의 작은 손이 그려내는 그림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하나는 알록달록한 색깔로 자전거를 타고 있는 가족의 모습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그림 속에는 엄마, 아빠, 그리고 활짝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림 한 구석에는 작게 멍든 듯한 무릎이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상담사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하나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하나야, 이 그림 속에 멍든 무릎은 누구 거야? 무슨 일이 있었어? 하나는 고개를 갸웃하며 천진난만하게 대답했습니다. 이건 내 무릎인데 엄마랑 자전거 타다가 넘어져서 생긴 멍이에요. 엄마가 괜찮다고 호해줬어요. 순간 상담사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무릎의 멍은 엄마가 자전거 타는 법을 알려주다 넘어져서 생긴 상처였던 것입니다. 순자가 상상했던 학대와는 전혀 거리가 먼 아이의 순수한 성장의 증거였습니다. 상담사는 이어서 태블릿에 대한 이야기를 물었습니다. 하나가 엄마한테 태블릿을 뺏겨서 울었다고 들었는데 왜 그렇게 서럽게 울었어? 하나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태블릿을 가져가서 내가 보고 싶던 만화 마지막 편을 못 봤어요.
그거 진짜 궁금했는데. 어린아이의 가장 큰 서러움은 보고 싶은 만화의 마지막 편을 보지 못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순자가 상상했던 정서적 학대는 그저 아이의 눈높이에서 벌어진 작은 불만일 뿐이었습니다. 상담사는 하나의 순수한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상황의 본질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면담을 마치고 상담사는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어른들은 여전히 불편한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상담사는 서연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하나 양의 육아 관련 기록 같은 것이 있으실까요? 서연은 망설이다가 자신의 방으로 가서 두툼한 육아일기장을 가져왔습니다. 그녀는 무심한 듯 육아일기장을 상담사에게 건넸습니다. 상담사는 육아일기장을 받아들고 조용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의 성장 과정이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첫 뒤집기, 첫 걸음마, 첫 단어, 좋아하는 음식, 싫어하는 음식, 자주 하는 말, 잠버릇까지. 엄마로서의 고민과 기쁨, 어려움들이 솔직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가 밥을 너무 안 먹어서 속상했다. 그래도 억지로 먹이면 안 된다고 하니 간식으로라도 영양을 채워줘야겠다. 하나가 자전거 타다가 무릎이 까졌다. 내 마음이 더 아프다. 그래도 용기 내서 다시 타는 모습이 대견하다. 일기장 곳곳에는 서연의 깊은 사랑과 노력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담사는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서 충격적인 글귀를 발견했습니다. 거기에는 먼저 세상을 떠난 신우이, 즉 박순자의 딸을 그리워하며 언니 목까지 하나를 잘 키우겠다고 다짐하는 서연의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언니 하나가 벌써 이렇게 컸어요. 언니가 못다한 삶까지 하나에게는 그 어떤 아픔도 없도록 제가 잘 지켜줄게요. 언니 목까지 하나를 행복하게 키울게요. 상담사는 그 글귀를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박순자의 며느리에 대한 오해는 이 순간 산산조각 났습니다. 순자는 며느리의 일기장을 넘기던 손이 덜덜 떨려왔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굵은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건 내가 상상했던 괴물이 아니었다. 나만큼, 아니 나보다 더 하나를 사랑하는 엄마의 기록이었다. 순자의 오해는 극적으로 전환되는 클라이맥스였습니다. 모든 오해가 풀린 순간 박순자 여사의 세상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며느리 이서연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억눌렸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며 순자는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아,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순자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잠겨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어깨는 격렬하게 들썩였습니다. 순자의 눈에서는 굵은 눈물방울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녀는 반복해서 사죄했습니다. 먼저 떠나보낸 딸에 대한 죄책감이 그녀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 죄책감은 손녀마저 잃을지 모른다는 병적인 공포로 변질되어 순자를 괴물로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어리석음과 고집으로 며느리와 아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에 몸부림쳤습니다. 서연은 처음에 차가운 시선으로 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배신감과 억울함은 여전히 그녀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진심 어린 오열과 절규 속에서
서연은 그녀의 깊은 상처를 어렴풋이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딸을 잃은 슬픔, 그리고 그로 인한 병적인 집착이 시어머니를 이런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고 갔음을 깨달았습니다. 서연의 차갑게 식었던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순자에게 다가가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말없이 순자를 안아주었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서로에게 전해지자 순자의 울음은 더욱 격해졌습니다. 서연은 시어머니의 등을 토닥이며 그녀의 아픔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들의 품속에는 오랜 시간 쌓였던 오해와 갈등이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아들 김민주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방관자였던 자신을 깊이 반성했습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의 갈등을 애써 외면하고 회피했던 자신의 태도가 결국 이런 비극적인 상황을 초래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의 눈가에도 뜨거운 눈물이 맺혔습니다. 민주는 아내와 어머니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엄마, 서연아, 내가 너무 미안하다. 내가 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그의 목소리는 울먹였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 동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물은 오랜 갈등과 오해를 씻어내는 정화수 같았습니다. 이 순간 그들은 비로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다시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이해하는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날 밤 김민준의 집 거실에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어둠이 내린 공간 속에서 세 사람은 켜켜이 쌓였던 속마음을 처음으로 터놓았습니다. 박순자 여사는 먼저 자신의 아픔과 불안감을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내가 딸을 잃고 나서 하나마저 잃을까봐 너무 무서웠다. 그래서 서연이가 하나를 조금이라도 힘들게 하는 것 같으면 내 눈에는 다르게 보였다. 순자는 여전히 흐느끼는 목소리로 자신의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이서연은 시어머니의 고백을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그녀는 비로소 시어머니의 병적인 애착과 강박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서연은 시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는 어머니가 저를 미워하는 줄로만 알았어요. 저도 모르게 방어적이었어요. 서연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아픔을 보듬어 주려는 진심이 담긴 눈빛으로 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김민주는 아내와 어머니의 대화를 들으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무책임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내가 엄마와 서연이 사이에서 너무 회피만 했어. 두 사람 다 힘들었을 텐데. 민주는 깊은 후회에 잠겼습니다. 그는 아내와 어머니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더 노력할게. 두 사람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도 제대로 하고 아빠이자 아들로서 내 역할에 충실할게. 민준의 다짐에는 진정성이 묻어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오랜 시간 동안 쌓였던 벽을 허물고 솔직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서로의 오해를 풀고 상처를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순자는 며느리에게 용서를 구하며 앞으로는 서연의 양육 방식을 존중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서연아, 미안하다. 이제는 내 방식대로 하나를 잘 키우는 걸 내가 응원할게. 순자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은 시어머니의 변화된 태도에 감격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더 많이 말씀드리고 어머니의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그녀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서툴지만 함께 하나를 위한 행복을 찾아가기로 약속했습니다. 단순히 갈등을 봉합하는 것을 넘어 서로의 삶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새로운 가족 관계를 만들어 나가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들은 오랜 시간 닫혀 있던 마음의 문을 열고 서로를 향한 진정한 사랑과 신뢰를 쌓아가는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아직은 완벽하지 않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희망과 따뜻한 유대가 가득했습니다. 몇 달 후 김민준의 집 거실 풍경은 놀랍도록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전에 냉랭했던 기운은 온데간데 없고 따뜻하고 활기찬 에너지가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박순자 여사는 소파에 앉아 돋보기를 쓴 채 손녀 하나와 머리를 맞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태블릿이 들려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건 이렇게 피해야지. 몬스터가 나오면 오른쪽으로 슉. 김하나가 깔깔거리며 순자의 손을 이끌었습니다. 순자는 하나의 설명을 들으며 게임 화면을 이리저리 움직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진지함과 함께 즐거움이 가득했습니다. 아이쿠, 할머니는 이런 게 영 어렵구나. 하나는 어떻게 이렇게 잘하니? 순자가 따라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나의 맑은 웃음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자는 예전 같으면 애들 망치는 것이라며 손살에 쳤을 태블릿 게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나의 세상에 발을 들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주방에서는 며느리 이서연이 과일 접시를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싱싱한 과일 옆에는 순자가 좋아하는 약과가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약과 좋아하시죠? 이것도 조금은 괜찮대요. 서연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순자에게 접시를 건넸습니다. 순자는 서연을 보며 잔잔한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고마움과 미안함, 그리고 따뜻한 애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더 이상 불신이나 경계심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어유, 고맙다 서연아. 내가 있어서 할머니가 요즘 애들 마음도 다 알아가네. 순자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서연은 순자의 옆에 앉아 하나의 태블릿 게임을 함께 지켜보았습니다. 세 사람이 한자리에 모여 웃고 이야기하는 모습은 이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순자는 문득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나는 그날 며느리를 신고한 게 아니라 내 오랜 상처와 고집을 신고했던 건지도 모른다. 그녀는 자신이 고통스러웠던 과거와 마주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과정을 겪었던 것입니다. 손녀 하나와의 관계를 통해 순자는 진정한 소통의 의미를 깨달아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물질적인 것과 일방적인 사랑 표현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이의 눈높이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함께 즐거움을 나누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이 작은 변화가 순자의 삶에 얼마나 큰 행복을 가져다 줄지 그녀는 점차 느끼고 있었습니다. 박순자 여사의 마음속에는 이제 따뜻한 깨달음의 빛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핵인싸 할머니가 되는 비법은 유행하는 게임이나 비싼 선물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저 마음을 열고
서로의 세상을 배우려는 작은 용기, 그것 하나였습니다. 순자는 하나와 태블릿 게임을 하며 깔깔거리고 서연과 함께 맛있는 약과를 나누어 먹는 일상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발견했습니다. 며느리 이서연은 시어머니의 변화에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 힘들어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깊은 상처를 이해하게 되었고 그 상처를 보듬어 주려는 시어머니의 노력을 보며 마음의 벽을 허물었습니다. 서연은 시어머니에게 먼저 다가가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고 함께 육아 고민을 나누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김민주는 더 이상 방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든든한 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데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노력 덕분에 가정의 평화는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김하나의 웃음소리는 이제 집안 곳곳에 행복을 퍼뜨렸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게임을 하고 엄마와 함께 그림을 그리는 일상이 하나에게는 더없이 소중했습니다. 어른들의 얼굴에 드리워졌던 그늘은 사라지고 환한 미소만이 가득했습니다. 어느 화창한 주말 오후 세 사람은 가까운 공원으로 나들이를 나섰습니다. 푸른 잔디밭 위에서 하나는 신나게 뛰어놀았습니다. 순자와 서연은 벤치에 나란히 앉아 하나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민주는 가족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하나, 여기 봐. 민준의 외침에 하나는 활짝 웃으며 V자를 그렸습니다. 그렇게 찍힌 가족사진 속 세 사람은 이전보다 훨씬 더 행복해 보였습니다. 사진 속 박순자의 얼굴에는 깊게 패였던 주름 사이로 온화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이서연의 눈빛에는 강인함과 함께 따뜻한 애정이 가득했습니다. 김민주는 든든한 가장의 모습으로 두 여인과 딸을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갈등과 오해로 시작되었지만 결국 서로를 향한 이해와 사랑으로 아름답게 매듭지어졌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찾은 그들의 삶은 이제 찬란한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은 박순자 여사의 작은 용기였습니다. 바로 마음을 열고 서로의 세상을 배우려 했던 그 용기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정다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따뜻한 온기를 전해드렸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잔잔한 위안과 건강의 기운을 드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의 인연을 이어가 주세요. 저희가 당신의 나날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늘 기원하겠습니다.